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부터 이건 앵커의 자리를 꿰차고 제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네. 환영해 주셔야죠. 그럼요. 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특징주 잘 찾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전보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약간 내려오면서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눈여겨볼 만한 특징주 8개 찾아서 최고의 미인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전강후약 말씀해주신 대로 맞아요. 좀 전강후약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저희가 다 반영해서 8가지 종목 뽑아왔으니까요. 이따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대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입니다. 앞타바이오 대 레고캠 바이오. 모처럼 만나는 이 바이오주들의 대결입니다. 앞타바이오도 레고캠 바이오도 사실 고점 대비 50% 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솟구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두 종목들이죠. 과연 누가 먼저 그리고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 기대감을 모으는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드디어 시들시들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드디어 고개가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FNF 그리고 쇼박스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봉쇄 해제 조치를 내린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는 파인테크닉스 대 더구전자인데요. 내 손 안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두 선수 모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죠. 폴더블 폴 하면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더구전자 이 두 종목이 맞붙는 3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죠. DY파워 그리고 카프로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중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있을 만한 그런 네. 종목들, 8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특징주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강 1라운드의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요. 바이오주들 간의 대결이죠. 네. 앞타바이오 대 레고캠 바이오로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 꼭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클릭해 주신 결과로 다음 라운드 진출되는 종목이 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골라주시는 동안에 우리 또 이슈 토킹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게 HLB 아니겠습니까? 네. 잘 눈여겨보고 있죠. 그렇죠. 네, 눈여겨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리보세란이 네. 요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예. 네, 탄력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아니라 좀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약주들이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끝까지 이어왔었잖아요. 뭐 반토막짜리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네. 치료제, 코로나 백신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됐고, 즉 이제 예. 허수에 의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투심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거품이 빠졌고, 이제 다시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개별 종목들이 어떠한 그런 실적들을 내느냐,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가 이제 최근에 가장 상승세를 보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시장을 보다가 예. 그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노터스라고 이제 무상증자를 8대1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1대8. 그러니까 한 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여기에 최대 주주가 HLB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는가 싶더니 이제 그 역시나 리보세라닙에 그렇죠. 대한 네. 상승세로 굉장히 크게 가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던 네. 대로 리보세란이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심상치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노터스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메인 카드는 이제 리보세라닙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지금 바이오주들도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네.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런 어두운 암울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관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HLB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담으로 네. 이제 작년부터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저희 오세훈 시장에서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왜 기사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부러워요. 또 백제 신탁 뭐 거부까지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소송 붙으시고. 네, 정치적인 이제 말로 이렇게 잘 빠져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한 분은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장에서도 웃는 분은 계셔야 되니까요. 네. 그냥 한 분은 뭐 네, 알아서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야겠죠. 마음이 풍족해지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바이오주들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네. 결국에는 이 HLB처럼 신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결국에는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임상 그리고 성공까지 가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발현을 시켜서 그래서 그걸 성공시키는 게 거의 그냥 한국 증시에서는 불가능하다. 거의 항상 임상 1상 뭐 있다, 2상 네. 있다, 3상 뭐 하다가 나중에 맞아요. 결국 안 됐다. 이런 그런-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피해는 누가 본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본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주들을 공부는 하지만 네. 공부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면 이게 진짜 약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거는 정말 공부를 그 약에 대해서 많이 해봐야지 신약에 대해서 맞습니다. 해봐야지만 네. 판단이 되잖아요. 성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외국 논문까지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거를 공부를 해서 이 임상이 성공할지 말지를 내가 과학자도 아닌데 공부해도 사실 끝에 애매모호하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맞출 수 있나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갑자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진입은 안 하나 이번에 HLB를 좀 주목을 해봤던 이유는 네. 이제 하락 추세 안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다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차트 바로 보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그 시점부터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지금 딱 매물대 굉장히 많은 구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제 진입을 고려했던 이유는 예. 바이오주는 그래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예. 어쨌든 이 HLB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 신약을 개발을 하는 그런 제약사들의 바이오주들의 네. 그런 성공 가도가 저는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물려 있어요. 네, 물려 계셔가지고 이거를 기점으로 좀 한 분이라도 빠져 나오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네. 제가 바이오주들 굉장히 열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네,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주를 보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네.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 지금 다가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보다는 실적에 주목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만약에 고르실 거면 골라라라고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이 네. 좀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개별 이슈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네, 만드시죠. 이 바이오라는 것은요, 원래 기대치가 먼저 선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전망은 좀 비관적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라는 것은 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약의 역사가 우리가 좀 짧지 않습니까? 어허. 그게 부분도 있고, 지금 왜 대기업들이 계속 왠지 CDMO 쪽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또 대기업도 롯데지주가 예. 또 이번에 또 CDMO도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또 10위권 안에 또 바이오를 갖다가 성장시킨다고 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분돼서 지금 브리스톨 바이오 스팁이라는 BMS라는 회사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인수하면서 예. 인수하면서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삼바처럼 삼성바이오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키우겠다? 키우겠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5대 대기업이 다 이제 바이오로 진출하는데 그러네요. 신약은 개발을 안 하고 다 그냥 대형 회사들의 물건을 받아서 외주를 받아서 예. 그걸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신약들은 사실은 너무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힘들다 이거죠. 아까 김영호 전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신을 갖기도 참 어렵고. 예,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 좀 보면 되고 왜 바이오가 좀 뜬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17에 또 바이오 또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오, 예. 코리아 바이오로 해서 지난주 네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레이스에서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행사는 되게 많이 해서 좋았어요. 그게 주체가 어디냐면 충청북도에 오송이라는 데 아시죠? 오송 바이오센터. 그래서 예. 오송 그러니까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좀 바이오를 키우려고 했는데 사실 행사는 되게 좋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의료기계 다 제약 다 나왔는데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또 오늘 또 HLB가 또 이렇게 2거래일 지금 3거래일이죠, 지금 보면. 네. 좀 이렇게 포텐이 네. 터지면서 좀 정치인하고 엮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개인적인 예. 거로 봤을 때는 뭐든지 일단은 뭐 항암이든 뭐 임상실험 발표돼서 잘 돼가지고 좀 바이오에 좀 약간 좀 힘을 좀 보태면 좋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제 바이오 힘이 보태지려면 하나 갖고는 안 되나요? 요거만 가지고는 네, HLB 하나의 태화성 흐름이라고 테마스 해야 그런 될까요? 거고요. 지금 일단 롯데 지주가 일단 움직이면 대규모 예. 움직이면 같이 동반으로도 상승할 여력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항상 기대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망적인 부분은 좀 희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진입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 가지고 계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또 추세선이 좀 많이 바뀌고 그러면 그럼 평단가를 좀 낮추면서 아니면 나오시든 근데 바이오는 내 포토에 한 종목은 괜찮은 종목 특히 제약과 같이 있는 캐시카고가 있는 부분들은 네. 제가 항상 말하는 제약과 바이오를 좀 분리해라고 해서 네. 캐시카고가 나오고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성보다는 진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골라야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지금 뭐 손실 본 분들도 많은데 제발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적표가 좀 찍힌 종목들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종목이 앞타바이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도찐 개찐이네요. 너무 많이 내렸죠, 솔직히. 예, 그렇죠. 아, 예. 좀- 아, 이제 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쵸? 종목 상담 많이 했던 그래도 예. 레고캠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레고캠 레고캠 바이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고르라고 해서 고르는 예. 건데요. 일단 앞타바이오를 일단 전 골랐어요. 앞타바이오가 좀 더 많이 내리긴 했거든요. 이제 이 차트상 모양이 예. 앞타바이오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데 바닥 잡았나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확신을 못 드리는 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뭐 이 임상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해부해보지도 않은 종목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어쨌든 앞타바이오로 저는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자, 그러면 그 최유 전문가님, 네. 레고캠 바이오 골라주셨고, 네. 앞타바이오 골라주셨고, 두 분의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앞타바이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난치성 항암 치료제에서 이번에 바이오 코리아 이번에 또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높게 평가하는데 일단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또 미국 보스턴 현지 법인하고 ACB랑 또 3월에 또 이렇게 설립을 또 한다고 하니까 본격 가동을 한다니까 예. 추진적인 부분과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선택을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두 개 거의 비슷하면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네. 뭐 그냥 저점이에요, 그냥. 네, 저점이고 추세가 이제 횡보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다시 또 한번 또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시각적인 차원이 좀 다른데 그래도 그나마 예. 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레고캠 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아, 레고캠 바이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조금이라도 무게감이 무게감이 좀 네. 있다. 예.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 앞타바이오 네. 골라주셨잖아요. 이제 네네. 진짜 저점 확인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확신할 수 없고. 네,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네.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아.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물론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그냥 매물대 벽으로 본다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더 큰 게 저는 레고캠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은 당연히 동반을 하는 게 어쩔 네. 수 없는 주가의 섭리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타바이오는 고점 대비 거의 70% 빠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HLB처럼 이렇게 한 방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굳이 앞타바이오를 잡아서 기다려야 되느냐? 굳이? 네, 하지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물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앞타바이오가 그나마 네. 이 버텨줄 수 있는 그 매물대에 지금 다가왔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급락이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앞타바이오를 지금 일단은 골랐는데요. 저는 예. 차라리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아. 예를 들면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예, 예, 예. 아니면 중해제약, JW 네. 중해제약이라든지 종근당, 네. 뭐 동국제약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제작진의 항변하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네. 왜 이걸 골라왔느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앞타바이오든 레고캠 바이오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일단 지금 앞타바이오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레고캠 바이오보다는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캐나다 특허 취득 소식도 있었고 네네. 파킨슨병 치료제 요거 관련해서 뭐 논문 게재 소식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에 비해서 주가가 뭐 별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실적, 네, 숫자. 임상 3상으로 기대 정도만은 안 네, 된다. 기대 이제. 정도만은 안 되고 이제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 돼요. 특히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후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개별 네, 장세에서요. 그때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스마트 개미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주가가 꿈쩍도 안 한다. 두 번째로 위에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다. 예. 그런 두 가지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확실한 그런 재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시죠. 두구두구두구두. 레고캠 의외로 좀 기울었어요. 네, 레고캠 그러네요. 바이오가 62% 득표를 했고 네. 아타바이오가 38% 득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를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께서 일단은 승기를 좀 잡아 가시는 거고. 네, 네. 아타바이오 좀 가격 들어볼까요? 네, 가격 아, 전략 네. 세워주세요. 앞타바이오 길게 절대 보시지 마시고요. 예. 저는 네. 목표가 19,500원 잡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 올리도록 하겠고요. 앞타바이오 19,500원까지 단계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FNF 그리고 쇼박스입니다. 이번에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봉쇄 해제 조치를 내리면서 좀 가시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렇게 FNF 그리고 쇼박스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FNF, 쇼박스 둘 중에 어떤 게 더 기대되는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보실까요? 저는 쇼박스입니다. 네. 쇼박스요. 쇼박스 선택해주셨고.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쇼박스. 보여줄 때가 되었다. 아, 이제 쇼박스. 됐다. 준비됐다. 네네.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께서 표정이 1라운드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영화 보러 가실 건가요? 갑자기 영화를 네. 기다려 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선택 어떻게 해주셨죠? FNF입니다. FNF 이번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 의류 쪽으로 그리고 또 이 영화 쪽으로 네. 배급 쪽으로 생각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의견 한번 각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왜 쇼박스죠? 네, 일단 저번에 FNF를 제가 골랐었어요. 예. 네, 목표가도 그때 이제 15만 원 잡아드리고 잡았었는데 이제 FNF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MLB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이게 인기가 선풍적으로 끌었던 부분이고 중국에서요. 네, 맞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 한 네. 명쯤이라면 옷장에 다 하나씩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디스커버리. 생각하시면 될 것 뭐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아요. 왠지. 아, 네. 창호 앵커님 없으신가 보네요. 저 없습니다. 이건 왜 앵커님이 있으시다 저격하세요? 하셨거든요. 네. 아무튼 청소년이 눈물이 아니시니까, 나네요. 네. 청소년이 아니시니까 예.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FNF는 결국에 뭐다? MLB의 그런 중국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 얘기하면 참 답답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하이 봉쇄가 단계적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FNF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실적, 1분기 호실적도 지금 네. 기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저는 네. 중국을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네, 언제든지 또 변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말 한마디 나오면 다 따라가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다시 가려고 하면 바로 이제 제로 코로나. 그렇죠. 만약에 된다면 FNF에게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 또 한 방에 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FNF의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진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좀 잔재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번 주에 범죄도시 2도 개봉을 한다고 오. 하는데 그거 쇼박스예요? 쇼박스 아닙니다. 네, 쇼박스가 아니고 왜 어필해 주신 거죠? 네. 페이크인가요? 대표적인 영화니까요. 네. 영화관 쪽으로 애초에 기대감이 점점 모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터트린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 예.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가 알기로 3일 만에 300만, 예. 400만 정도 봤다고 해요. 주변에 저 빼고 다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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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안 본 사람만 모여 있는데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거래량이 이전에 한번 터졌어요. 거래량이 한번 그렇죠. 터지고 주가가 빠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이
지금 빠지는 거래량에서 주가가 올라간 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즉 빠지는 만큼의 그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거 얼마 전에 올랐을 때 뭐 투자 받는다 그 얘기로 올랐을 때 아닌가요, 저거? 맞습니다. 예. 네. 저때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도 하기도 했는데 네. 저때 이제 상승분을 주고 그 다음에 나서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 아직 저 물량이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쇼박스를 플러스 점수를 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 라인업, 결국 라인업입니다. 그렇죠. 영화 네, 영화 라인업이요? 라인업과 이제 넷플릭스에 또 제공을 하는 그런 라인업들, 그런 라인업에 있어서 저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쇼박스는 많다. 네. 네, 그래서 F&F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좀 리스크를 덜 할 수 있는 걸 골라본다면 뭘까 한다면 저는 콘텐츠를 보고 싶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F&F 리스크 많이 안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는 아닌데 또 이렇게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쇼박스하고 FNX의 차이가 있어요. 뭐죠? 쇼박스는 금요일 날 강남역의 CGV 앞에 갔다 왔어요. 팝콘이 봉지가 네. 이만한 쓰레기 봉투에 예. 한 6개밖에 안 나오더라. 최소한 10개는 나와야 돼요. 그 그러니까 기준은 그만큼 예. 내수 시장 자체가 극장가에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예요. 팝콘을 그냥 안 사 먹은 걸 수도 있잖아요. 조용하세요. 무슨 팝콘하고 뭐, 아니 왜냐면 극장 가면 그 팝콘을 다 먹고 그걸 싸가지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연인들이 그 대부분 다 나눠놓고 간다고요. 예. 그러면 쓰레기 봉투 앞에 강남에 가면 네. 봉지 싸로 보통 한 옛날에 봤을 때 7봉지, 8봉지였는데 예. 지금 우리가 3봉지밖에 안 나오고 경험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장이 그러니까 극장이 아직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아니다. 아직 많이 나오지 않고 저 혼자만 마스크 풀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영화관 진짜 예. 많이 갔었는데 요즘 아직까지는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예, 보는 예.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F&F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뭔가요? 일단은 그거죠. 코스피 200이죠. 일단 편입적인 전기 변경에 관련돼서 네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F&F가 일단은 참여가 되면 네임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뭐 들어올 게 있으니까요, 또. 그렇죠.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떨어질지 더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남아 있는데 F&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예. 약간 방향을 약간 횡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게다가 지금 이 F&F가 지난해 그 분할제 상장되고 나서 네.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직으로 쭉 갔다가 네. 거기서 지금 13까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내려갈 건 없다. 아니, 근데 더 내려갈 건 없다고 보고요. 쇼바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리오프닝 다 뭐 전에 다 선반영된 부분과 예. 실제로 매출이 그다지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좀 그렇고요. 근데 미래 시장을 봤을 때는 콘텐츠 좋죠. 네. 근데 지금 이 프로가 뭡니까? 일단은 이상의 월드컵. 네. 일단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 좀 더 빨리 가는 관점, 예, 빨리 속도면에서. 속도면에 봤을 때는 속도면에서. F&F가 헐났죠. 네, 그게 F&F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승자는 F&F로 결정이 났습니다. 67% 득표를 하게 됐는데, 네. 오늘 당장 뭐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봉쇄를 완화했다 이런 소식이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쇼박스에 대해서도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6,000원 잡고 있고요. 예. 지금 쇼박스에서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야차도 쇼박스에서 넷플릭스 영화로 이제 공개가 된 만큼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라인업들이 나올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상한 날의 수학자 그리고 네. 뭐 시민덕기, 압구정 리포트, 휴가 뭐 이런 그 종목이 아니죠. 영화들이 좀 낯서네요. 네, 나왔고, 재밌어요. 그래요? 네,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사, 컨텐츠 업체를 떠나서 제작사 업체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을 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러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는 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F&F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3라운드는 파인테크닉스와 더구전자로 붙여봤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둘 다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 이 두 종목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금 주가 상승률 살펴보면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더 많이 오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 파인테크닉스 대 더구전자 어떤 선택일까요?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나왔거든요. 숨도 안 쉬고. 예. 자, 김혜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파인테크닉스. 두 분의 그 의견이 같이 또 인사이트. 모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파인테크닉스 골라주셨고 네. 더구전자는 요거는 좀 사실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어찌 보면 그 회사의 또 밴더 예,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LG 이노텍이 사실 주가가 좀 약간 좀 약간 지금 좋다가 약간 많이 지금 많이 상황이죠.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근데 아이폰이라든지 애플카에 관련돼 있는 게 나오게 되면 일단 네. 그 상당히 더구전자는 상세를 보일 거로 보이는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폴더블 폰이에요. 지금 예. 거의 핸드폰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삼성폰 자체가 워낙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고 이 표면에서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많이 됐고 또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의 또 계속 발전성이라든지 또 판매율을 또 본다고 하니까 일단 뭐 지금 차트상 보시더라도 상당히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LED 관련된 쪽으로서도 유기광 관련돼서도 워낙 또 파인테크에서 또 워낙 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보시다시피 주가도 상당히 튀고 해서 일단은 지금 폴더블 폰은 사실은 이 어차피 국내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외 시장이 수출 노선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 예.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또 1,3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핸드폰 시장, 조선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들은 일단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섹터에서는 항상 잘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싶어서 네. 파인테크닉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더구전자도 이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요? 힘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네. 오히려 테마주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왜죠? 이제 애플카가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리고 LG노텍 실적이 잘 나올 때 예. 그 다음 날 대부분 상승을 하는 따라 종- 올라가는. 네, 아, 맞습니다. 콩고물주인가요? 콩고물주?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평가 전화 아닌가요? 네, 더구전자 사장님께 죄송하고요. 예. 네, 어쨌든 탄탄한 기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LG 이노텍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스티프너라든지 아니면 브라켓 네.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품, 견고한 부품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그 부품을 제작을 하는 업체예요. 결국 LG노텍 통해서 애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통해서 애플로 들어가는데 그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 네. 그러한 그런 이슈들로 애플카와 그리고 LG 이노텍의 그런 모멘텀에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네,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그렇죠. 실제 차트만 봐도 되게 위아래로 요동 많이 치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종목 분석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그만큼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불안정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그래도 빠지시더라도 추가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더구전자 같은 종목을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애플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이슈들이 다시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 그렇죠. 항상 애플카를 요즘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맞아요. 언급되면 반짝갔다가 어느새 내려앉고. 네, 언제 그렇죠. 기대감 끝나요? 그 기대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거를 들고 기다리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 불확실성을 견디기는 참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이제 세력들인데 그 예. 세력들이 딱 그 손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올린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구전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자제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예. 애플카의 이슈가 지금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가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그냥 시초가 정도로만 보시고 시초가가 너무 또 높게 형성이 된다면 조정 자리에서 한 10%에서 시작한다면 5% 조정 자리 올 때 순간적으로 잡아서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는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힌지입니다, 힌지. 그렇죠. 네, 힌지 대장주로 뭐 KH 바텍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갤럭시 이번에 폴드 4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이 펜이 내장이 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거는 좀 아쉽게 저번에도 그 말씀 네,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폴드나 플립 둘 다 모두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도 기대감 크게 모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롤러블 폰, 예전에 이제 LG에서 네. 개발했던 롤러블 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폴더블 폰이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에 지금 파인테크닉스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파인테크닉스를 골랐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파인테크닉스로 일치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인테크니스가 68% 득표하면서 역시나 파인테크니스가 선정이 됐고요. 네. 파인테크니스 다음 4강으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구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은 최인호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네, 도구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강한 상승세 보여주긴 힘든 사실은 지금 차트예요.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예, 때는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지금 핸드폰 관련주 지금 폴더폰도 시작해서 지금 광학솔루션 사업부 이제 조 단위로 이제 또 하는 부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완전 이슈적인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예. 이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참고해서 제가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10,000원? 예, 10,000원 정도만 잡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도구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에요. 그렇게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도 다시 한번 또 한번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점에서 그러니까 시초가 들어가서 한 3, 4% 먹고 나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단타적인 거에서 종목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길게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성을 좋아하시는 또 투자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더우전자 같은 거 한번 리마크 해놔셨다가 한번 연구해 네. 보시면 그게 크게 잃지도 않고 크게 이렇게 수익도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유지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한번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더구전자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예. 네, DY파워 그리고 카프로입니다. 오늘 파란별 켜내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 다 그래요, 지금.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DY파워가 굴착기 관련한 주로 엮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카프로가 비료 관련주 이렇게 엮어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DY파워와 카프로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보실까요? 저는 DY 파워를 고르겠습니다. DY 파워. 네네. 자, 최일호 전문가께서는요? 예, DY 파워로.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DY 파워가 다음 라운드로 뭐 올라갈 텐데 이 종목 말고 카프로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일호 전문가님. 예. 요 오늘 보니까 적자 전환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향이 좀 계속 있을까요? 저는 그때 카프로도 예. 한번 2%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종목 자체가 별로 그다지 믿기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래요? 예, 좀 크게 이렇게 좀 크게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약간 종목에서. 너무 테마성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테마성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때도 제가 카프로를 갖다 네. 제가 선택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탄산 아모니움 용에 관련돼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소수 대체 물질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이슈화 돼 가지고요. 긴급 사용 승인도 절차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성이 좀 있다고 좀 봐지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성이라든지 뭔가 재료라든지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나오는 거는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성에서 급등했다가 네. 다시 또 급나가는 부분이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비료사료 이런 종목들이 정말 그동안 계속 올라가더니 맞아요. 요즘 전체로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비료 사료 관련 직접적인 관련주들은 괜찮은데 그걸 대처하거나 화학적으로 예. 연구 발표에서 이걸 대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비료 사료만 나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타이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프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좀 탄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만 받은 거고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원래 약했던 종목이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그때 카프로가 이전에 종목 월드컵에 나왔을 예, 때 선택하셨죠. 네, 카프로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선택을 할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카프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비료 관련주로 뜬다.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유한 비료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 비료 사료 쪽에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할 것인가 네. 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나는 그래도 터졌다.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졌고 그 이후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도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권은 줬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에서 와서 다시 본다면 지금 오늘 뭐 이제 상승세가 이제 좋은 그런 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없다. 그런가요?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영업 손실, 적자가 전환되는 부분도 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세로 흘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뭐 8% 지금 빠지고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남아 있는 재료를 본다면 이 카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래처는 괜찮아요. 효성 THC라든지 아니면 롯데케미칼 그리고 태강산업의 거래처를 두고는 있지만 네. 이 카프로의 그 예전에 요소수 사태가 있을 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탄산 암모늄에 대해서 생산을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승세를 보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소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만약에 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료 이게 과연 카프로가 더 갈 수 있는가 한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시장 상황이 시선이 너무 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카프로를 바라봤던 시선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시선들이 이제는 조금 거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에 따라서 다른데 예. 이제 비료 사료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전쟁 시기에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당연히 테마적으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또 찾아내서 카프로도 야 지금 유한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다.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찾아냈다. 억지로 찾아낸 느낌이었어요. 찾아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한다라고 예. 하는데 결국에는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결국에는 세력이 그 명분을 붙여서 결국 끌어올리는 건데 네. 지금은 여기서는 더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지금 이런 시장 같은 종목, 앉지 말자. 카프로 같은 종목은 앉지 말아라. 안 그래도 네. 적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전망을 주셨네요. 예. 우선 DY 파워가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 많이 내리는 종목인데 압도적이네요. 역시 DY 파워가 80%를 가져갔습니다. 카프로 20% 득표했고 DY 파워가 확정적으로 네. 다음 라운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둘 다 사실 DY 파워도 카프로도 7에서 8%대 오늘 많이 내려가지만 카프로를 조금 더 아쉽게 바라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카프로 아쉽기는 하지만 예.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하니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좀 세워주시죠. 네, 카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카프로 지금도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8% 넘게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890원. 게다가 카프로가 최근 들어서 지금 하락하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늘 이게 뚝 떨어졌고요. 네, 오늘 지금 차트를 보면 예. 거의 뭐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는데 이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 기업 자체가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수익도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나쁘게는 적자도 지금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건 아니지만 오늘 지금만 해도 마이너스 9%가 빠졌네요. 지금 맞아요. 한- 예. 3,885원 정도네요. 예. 낙폭을 상당히- 더 키워나가고 있네요. 예, 상당히 좀 이거 잡기가 힘들지만 네. 예, 그래도 한 4,500원까지는 4,500원까지는 바라보고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 바라보고 일단은 워낙 또 급등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니까 시장은 항상 뭐든지 또 반등세가 또 보여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네. 일단 4,500원 선을 보시면서 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잡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선 DY 파워가 올라가고요. 카프로 4,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4강으로 나아가 보시죠. 자, 4강의 첫 번째 1라운드 대결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 올라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의료업체 FNF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른 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두 종목 간에 어떤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DY 파워 대 카프로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DY 파워 대 카프로 어떤 DY 파워가 선택일까요? 카프로를 방금 전에 했고요. 네. 지금 다시 읽어주신 건가요? 자, 이번에는요. 레고캠 네, 레고캠 바이오 대 FNF입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당연히 FNF입니다. 예. 저 과거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카프로 말고 카프리였으면 찍으셨다고 라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헷갈렸군요, 지금. 네, 그거에 이제 꽂히신 것 같아요. 이제 맥주 참. 한 잔을 또 예. 이렇게 또 꽂히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저는 아까 뭐였죠? FNF. 네, FNF 골라주셨어요. 실적주 FNF를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대 FNF 중에서는 FNF를 골라주셨고요. 네. 채널 전문가께서는 네, 어떻게 저도 골라주실까요? FNF로 가겠습니다. FNF로 두 분 다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FNF가 결승으로 좀 가게 될 텐데 네.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레고캠 바이오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1라운드 8강전에서 골라주셨거든요. 자, 레고캠 바이오보다 FNF가 낫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 건데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첨언해 주실 내용 더 있을까요? 지금 일단 뭐 바이오 섹터지 않습니까? 근데 예. 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렇게 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항암 관련돼 있는 뭐 HLB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쪽만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 일단 지금은 사실 바이오가 좀 약간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 이 와중에도 뭐 바이오 관련돼 있는 뭐 의료 기자재 같은 것도 오르고 하고 있기는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중국의 봉쇄령이 일단은 끝나고 일단은 또 미국의 또 수요적인 또 소비재적인 품목에서 또 의류 같은 게 또 상승세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FNF가 더 좀 강한 면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네, 봤을 실적 때. 면에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레고캠 바이오 아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평가해 주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개별 장세도 좀 가능해질 것으로 보셨고 네. 그런 거 봤을 때 레고캠 바이오도 앞으로 좀 전망은 괜찮지 않을까요?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즉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예요, ADC가. 예.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만 HLB처럼 좀 유의미한 그런 재료들이 저는 더 나와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됐던 이제 AACR 이제 그때 미국에서 발행한 아마케요? 예, 아마케에서도 지금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그 기대감이 지금 그 기대감을 주가는 어쨌든 기대감이 올라갔고 이미 예. 올라갔는데 그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즉 주가를 위에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여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다시 한번 그 재료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HLB가 요즘에 좀 길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뭔가 좀 확인할 게 더 있다. 네, 확인을 할 게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두 분이서 FNF를 골라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선택해 주셨는지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역시. 네, 거의 일치하네요. 85%면. 오늘 대진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인 아닙니까? 예, 이 정도면 거의 미인주 강력한 그쵸? 후보인데요. 네. 85% 가져가면서 FNF가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 아쉽지는 않게 떨어졌지만 네,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이 골라주시죠. 네네. 레고캠 바이오 목표가는 일단 예. 4만 원 보고 있고요. 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이제 잡으시는 것보다는 레고캠 바이오의 그런 동태 기업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나서 네. 한번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FNF 올라가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대표 주자로 네. 뽑혀 있고요. 자, 그리고 DY 파워입니다. 기계 장비에서 DY 파워가 올라 있는 상황. 이 두 종목 간의 승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네, 힌즈의 대장주인 파인테크닉스냐 아니면 기계 장비 쪽의 DY 파워냐. 네, 그 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나요? 예, 저는 파인테크닉스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파인테크닉스. 파인.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일단은 유압 실린더 만드는지 않습니까? 일단은 건설 기계 관련된 있는 이게 앞쇼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예, 예. 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중장비는 사실은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주기가 보통 3월부터 6월까지가 성수기고 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비수기가 좀 들어가요. 이게 비수기 시장이고 이게 왜 계속 건설기 장비가 계속 올랐냐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원자재가 수급이 워낙 안 되다 보니 중남미라든지 그다음 아프리카 이런데 이제 그 수출 그러니까 원자재를 이제 퍼올리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예. 또 이제 재건 사업이라는 또 희망 한나카다 희망 또 세 번째는 또 뭐 있냐면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이라는 그렇죠. 재개발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이거는 소모적인 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될 거라는 그 이슈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네. 파인테크닉스. 예, 그래서 진성 TC랑 이 두 개가 양자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불구하고 이제 두산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은 그다지 주가는 그 비해서 또 많이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똑같아 보면 예. 삼성전자는 안 오르는데 네. 밑에는 계속 오르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만 자꾸 오르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동일하게 좀 보아지고요. 지금 앞으로 건설 기계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미국의 뭐 인프라 사업도 있고 또 중국에도 또 이렇게 서부 지역 또 재건 사업이라든지 새로 도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 좋은데 주가의 흐름이 지금이 거의 뭐 고점이라고 저는 사실 봐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 들어가면 네. 진짜 이게 차익이 이게 다시 순환이 돌기가 좀 힘든 네.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실적적인 부분과 또 폴더폰 일단은 핸드폰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은 지금 네. 애플과 지금 삼성 두 개가 지금 양자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예. 신제품 또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황적인 부분에 봤을 때도 또 성수기예요. 또 네. 지금부터 또 성수기 때문에 핸드폰 시장이 또 워낙 또 많이 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매출적인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그 매출 봤을 때는 파인테크닉스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김영호 전문가님,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파인테크닉스 골라주셨고 DY 파워는 지금 들어가면 좀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지금의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어떤 게요? 선택을- DY 파이어가요? DY DY 파워가요? 네네. 이제 주가의 상승세는 충분히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정책이거든요. DY 파워도 결국에는 이제 건설에 대한 그런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이고 예. 이 수출이 한 70% 정도의 매출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출로 이제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유압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장비에 있어서 힘을 가장 크게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중장비가. 근데 거기서 힘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압 실린더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좀 큰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골라라 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예. 이 DY 파워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아니 게다가 얼마 전에만 해도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네. 주택공급 뭐 얘기하자마자 훅 오르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오늘 바로 빠지는 게 이게 약간 테마성 흐름인가요?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면은 예. 바로 주가가 이제 빠지면, 즉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허. 주가는 빠져요. 네. 네,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Y 파워도 정책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차라리 이제 실적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파인테크닉스 예. 이제 앞으로 폴더블폰의 힌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네. 제가 폴더블폰 써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네, 지금 접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접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홍보대사 하기 아니에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홍보대사까지는 아니고요. 네, 홍보대사까지는 아닌데 예. 어쩌다 보니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또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폰의 시대가 도래했다. 네. 네,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의 그런 주가도 앞으로 좀 더 상승세를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 다 파인테크닉스를 골라 주신 걸로 봐야 되겠고 결승으로는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확인해야 될 거는 네, 시청자의 의견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시청자의 역시. 의견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오늘 전문가와 시청자가 함께하는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파인테크닉스 72% 득표를 하면서 DY파워 28% 득표한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결승 파인테크닉스가 올라갔네요. 네, 그러면 DY 파워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DI 파워는 목표가 18,300원. 제가 아마 저번에도 이 18,300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18,300원까지 다시 보시고 조금 기다려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최대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떨어질 때 아니면은 이 정책적으로 좀 건설에 대한 그날 섹터, 주독 섹터가 오늘 건설이겠다 아니면 건설 장비겠다 그러한 날들에 그냥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DY 파워 18,3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파인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결승전 나아가 보시죠. 자,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의류업체 FNF 대 폴더블 종목이죠. 파인테크닉스 이 두 종목이 맞붙는 오늘 이상형 월드컵의 결승전입니다. 네. FNF의 파인테크닉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골라주시는 동안에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일단은 일단 시장에서 예. 보는 거와 매출적인 부분만 보면 돼요. 뭐죠? 그래서 그냥 FNF로 가는 거예요. FNF 알겠습니다. FNF.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FNF고요. 저는 똑같은 이유인데요. 네. 네. 이유는 똑같습니다. 실적 좋고 실적.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종목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네. 똑같이 이제 실적적으로 네, 이유는 주목을 했지만. 네, 맞습니다. 실적 왕끼리 붙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이유 바로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FNF를 이제 고르지 않았던 이유는 예. 중국에 대한 그런 아직 여전한 그런 불안감, 아하. 그렇죠. 불안감이 남아 있고 시장에 대해서도 리오프닝 주들이 과연 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기를 해봐야 된다.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폴더블 폰 4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 삼성이 앞두고 있고 네. 여기에 있어서 다가오는 가시성 있는 실적이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KH 바텍과 함께 이 파인테크닉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러 개 남아 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실적주들의 그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수혜, 반사 수혜를 좀 누려보자라는 네. 이유에서 저는 파인테크닉스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FNF는 이번에 중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하이가 좀 풀린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저는 이래 생각하는 게요. 중국만 시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중국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의 업황을 한번 보셔야죠. 예. 지금 이거에 관련돼 있는 영업무역도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다음에 네. 휠락홀딩스도 있고, 근데 효성 TH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업황을 다 보게 되면 이제 흐름 자체가 섬유하고 이쪽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도 계속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계속 강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강하면 그 강한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일단 6월 달에 그에 대한 부분이 워낙 또 큽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내가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 회사가 어떻게 잘 될지 잘 못 될지는 일단 어찌 보면 데이터를 봐야 돼서 그 데이터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파인테크닉스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좋아하는 네. 회사고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은 핸드폰 시장에서는 일단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한 부분의 부품을 만들더라도 부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계속 팔리면 똑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네. 일단은 섬유 쪽 관련된 거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봉쇄제되고 마스크 안 끼고 다니고 옷이라든지 패션 쪽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미 증시에 전일 미 증시에 나이키가 올랐어요. 네. 나이키가 올랐거든요. 나이키가 올랐다는 말은 동일한 의류 이쪽 강세가 뒷받침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만 보지 마시고 미국 증시. 그다음에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국내는 40%고 해외가 60%예요. 네. FNF 중국만 큰 줄 알았는데 좀 네. 근시안적인 시각이었네요. 언제까지 코스피 중국만 200도 볼 거냐, 있고, 그렇죠. 이제 60% 해외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FNF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군요. 시청자분의 의견이 65% 득표로 파인테크닉스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네. 그럼 최종 우승 종목 발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바로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네, 파인테크닉스가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죠? 네. 이 전략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실적으로 본다면 네.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가 부근 14,000원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전고점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뭐 그런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사람들이 꾸준히 사모으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폴더블 폰의 그런 시장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이 파인테크닉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FNF 최인호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네, 지금 뭐 소비재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상승세 국내적으로 주가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튀고 있는데 FNF 같은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봉쇄령 그게 어째 우리 보면 제 오늘의 주가의 어찌 보면 흐름에 좀 그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한 또 상승세를 또 품어내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운용 기간 한 3개월 이상을 좀 봐야지 좀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는 이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상황적으로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들이 일단 조금씩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게 발맞춰서 하면 일단 워낙 또 시총도 큰 회사기 때문에 거의 뭐 5조 이상 되죠. 5조가 넘죠, 회사가. 그래서 상당히 사이즈도 크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면 그다지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200에 일단은 정기 변경된다는 그 모멘텀이 또 상당히 또 큰 이 또 주가라든지 향후 또 변환점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악재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는 좀 크게 좀 잡고 싶은데 오늘은 좀 크게 안 잡고 15만 원 선만 일단 먼저 잡고 15만 원. 15만 원 잡겠어요. 왜냐면 과대 낙폭이 떨어진 구간을 네. 계산한 건데 사실은 저 위쪽 한 18만 원 선까지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5만 원까지 오르고 다시 한번 하고 18만 원 충분히 도달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또 작년에 또 FNF가 나올 때 상당히 또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어요. 흐름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또 계산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적인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네.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파인테크닉스 14,000원으로 전고점 수준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FNF 우선은 15만 원까지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파인테크닉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형 월드컵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